기술센터가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관련 시설이 잇따라 설립될 예정이어서 영천이 항공전자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임법물관 앞산 터널로의 통행요금이 당초보다 100원 싼 1,4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5일 0시부터 유료화될 예정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 여성들이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할 경우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합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일본으로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경북 지역 수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천이 항공전자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가 오늘 문을 연 데 이어 가을에는 미국 보잉사가 항공정비센터를 설립합니다. 보도에 박재현 기자입니다. 셋! 당겨주십시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가 영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항공전자산업 육성, 아시아 항공시장 공급 거점 구축, 영천 경제자유구역 개발 견인 등을 위해 항공전자산업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오는 2016년까지 33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 사업인 항공전자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주관하는 한편 항공산업 활성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영국과 연결해서 새로운 항공전자부품센터로 많은 그런 협력이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에 대한 새로운 메카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 개소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인 보잉사의 MRO 센터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MRO 센터는 항공전자부품이 정상 작동하도록 부품의 유지와 보수, 정비 등을 하는 시설로 기술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보잉사의 투자 규모는 초기에 2천만 달러, 최대 1억 달러 이상입니다. We plan to export that technology globally. So this will be the hub for the Boeing company. It is the only avionics MRO for the Boeing company in the world for the defense business. 이렇게 되면 영천이 국내 항공전자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항공전자부품 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워 구미와 대구, 영천에 있는 항공전자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상인법물관 앞산 터널로의 통행 요금이 1,4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100원 내린 건데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산 터널로의 통행 요금이 소형 기준 1,4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상인에서 파동 사이는 900원, 파동에서 법물 사이는 500원입니다. 지난 3월 민간 사업자가 물가 상승 예상치를 적용해 신고한 금액보다 달랑 100원, 그것도 상인에서 파동 사이만 내린 것입니다. 사업자가 당초 요금을 산정할 때는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안 돼서 추정 물가지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KDI에서 검토를 할 때는 실제 물가지수를 반영을 해서 1,500원에서 1,4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 통행요금을 적용해 이곳 앞산 터널로가 유료 전환되는 시기는 오는 15일 0시부터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3일 임시 개통 뒤 무료 운영 기간에 이 길을 이용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요금을 1,400원 받는데요. 그러면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요금이 너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들은 부담이 좀 있으니까 좀 이용을 안 하고 순환도로 이용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이처럼 운전자들의 거부감이 큰 상황이어서 기대만큼의 통행량 분산 효과를 거둬 앞산 순환도로의 극심한 정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녹색연합은 어제와 그제 낙동강 달성보 하류인 도동서원과 낙동대교 부근에서 녹조가 확인됐고 독성 물질이든 남조류가 번성할 때 나타나는 녹색 알갱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녹조 발생이 지난해보다 한두 달 정도 빨라져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문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 수직 증축을 최대 3층까지 허용하고 가구 수를 종전 10%에서 15%까지 늘려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부진한 가운데 수직 증축이 허용되면 건설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군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 일부 지역에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만큼 이주 여성의 이혼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살 Y씨는 지난 2011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왔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했고 남편의 잘못이 인정돼 위자료도 받았지만 Y씨는 여전히 고통스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남편의 신원보증이 없어지면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아무것도 친구, 아무것도 친절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과 우리 남편, 제가 제일 친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무슨 말 얘기했어요? 저는 다 믿어요. 다 해요. 국적법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이주 여성들에게는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가 큰 장벽입니다. 결혼이 유지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 이주 여성이 지난 2007년 7,600여 명에서 지난해 9월 1,090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부인이거나 한국 국적자의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인 거죠. 이주민들 일회용품 취급하는 아주 반인권적인 행정의 어떤 절차들이 아닌가. 이혼과 동시에 낯선 땅에서 불법 체류자로 떠밀릴 위기에 두 번 우는 이주 여성.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오늘 별관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가정 3쌍을 초청해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결혼식을 미뤄왔던 다문화 가정 3쌍은 가족과 친지, 적십자 봉사원 등 하객 200여 명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다문화 가정 3쌍씩을 초청해 결혼식을 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가 운영 중인 화훼 생산단지. 연간 1,300만 송이의 국화를 전량 일본 오사카와 시모노세키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엔화 가치가 20%가량 떨어지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국화는 지난해 이맘때쯤 한 송이에 450원에 일본에 수출됐지만 지금은 300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일본 현지 수요마저 줄어들어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서만 환차손이 3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견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됐을 경우는 경영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는 이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엔화 약세로 킬로그램당 3,200원 하던 것이 2,400원 수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의 수출 단가가 맞지 않다 보니 일부 물량은 어쩔 수 없이 내수로 돌리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오늘까지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지금 연간 한 4억 5천 정도의 그 어떤 엔화가 떨어짐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민들은 당장 수출선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에다 정부 대책 또한 기대에 못 미쳐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원전 부품 비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 성적서 12만 5천 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는 2,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주말과 휴일도 덥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녹음이 짙은 6월. 따가운 햇볕과 사람들의 가벼운 옷차림, 손에 든 아이스 음료까지. 어느새 완연한 여름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도 많은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지는 않아서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도 오늘처럼 기온은 높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8도, 안동 30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 식중독 지수도 경고 단계를 보여 자외선 차단과 음식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당분간 하늘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비가 오면서 이 불볕더위도 주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대구시 용계동 한 농수로에서 어린아이 2명이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농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공사 담당 직원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수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지난 4월 중순부터 물이 방류됐습니다.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12살 이모군이 추락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군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서 스티로폼 박스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은 6월 수능 모의고사 실시에 따라 달라진 올해 수능 시험을 집중 분석하고 전략을 찾아보는 전문가 토론회 같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제4회 대구 꽃박람회가 일요일인 오는 9일까지 엑스코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어려운 생육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착생 식물을 3D 대형 조형물에 배치한 위로와 치유의 하늘 정원과 실내 공기정화 식물 등을 볼 수 있는 치유의 아열대 숲길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생활 원예 강좌와 난 심포지엄 같은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지역 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 대표단이 어제 중국 칭다오를 방문해 의료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대구 칭다오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경축 공연식과 무역 상담회에 참가했습니다. 대구시 대표단은 내일은 닝보 국제소비용품 박람회에 참가하고 닝보시와 자매결연 체결 행사를 갖습니다. 파업 18일째를 맞은 경산 지역 대학 환경미화원 노조의 파업 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노총 일반 노조에 따르면 경일대와 대구 가톨릭대, 대구 한의대 노조가 주 5일 근무제와 상여금 지급, 점심식대 추가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오는 10일쯤 노조에서 협상안을 제시할 예정이고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영남대학교도 비슷한 수준의 처우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대구시 동구 동호동 혁신도시 내거리에서 25톤 트럭과 관광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56살 천모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당시 버스에 탑승객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